네, 수요일 마스토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보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는 이 단어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파성이 붙은 것 같아요.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 탈출 기회임을 알리면서 다주택자와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마는 없다라는 이 대통령, 청와대 참모일부도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스토론 주제는 이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마는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더 이상 유예는 없어라고 최후 통첩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 신뢰가 없으면 그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다라는 지적도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어떤 정책의 신뢰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현한 아마, 국민은 아마에 대한 그런 기대를 계속 가져왔거든요. 벌써 3번, 4번 유예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보장하는 정책, 그래야 그 어렵게 공급을 하거나 또 때로는 힘들게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작동이 잘 되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것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해서 정말 그 눈에 피눈물이 나는, 그리고 저출생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 담보할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유불급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예.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는 저 바둑 기사들 중에는 아마 있잖아요. 예, 프로 아마. 예. 과유불급이라는 게 사실 지적이 나오긴 해요. 계속 온라인 소셜미디어로 글을 올리고 있고.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역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집값 안정은 그러니까 그 정권의 상당히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죠. 이 승패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다음 선거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정권 뭐 연장을 시키냐,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이런 게 보통 부동산 문제에서 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28번의 그 부동산 대책이 결국은 마지막 임대차 3법의 이제 그 실패와 함께 결국은 뭐 정권 연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민주당 내부의 벽서에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권 초반 이 기싸움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요 근래 코스피도 이제 5천선 이게 안착해 있고 또 지금까지 뭐 7개월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지금 이제 뭐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 후반에서 60% 초반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 이걸 이제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구조의 근본적인 계획이죠. 그걸 갖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에서 부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으로 예. 이걸 이제 산업도 좋고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건전한 수익을 발생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큰 이제 체질 변화를, 우리 경제 체질 변화를 취하는 건데, 이걸
이걸 정책으로 가지고 안 하고 계속 심리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계속 이게 안 되면 저것도 내려보고 계속 이렇게 조정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심리적으로 집 많이 가진 사람 당신들 안 팔면은 낭패 볼 거야. 그리고 가진 계속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안 살고 있으면은 또 중과시할 거야. 이런데 이게 뭐 압박 아닙니까? 상당히 뭐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때로는 겁박이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지금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는 6.3 지방선거까지도 고려한 정치적 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청와대 참모들 중에도 다주택자 많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미 뭐 공개된 자료도 많이 있고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따로 붙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예. 근데 청와대 참모에 이어서 민주당, 예. 국회는 어떻게 하는데, 뭔데?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으로도 이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매도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공천을 줬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게 그 뒤에 실제로 매도했는지 체크를 해보지를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도 계획서 자체도 받지 않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또 투기성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당연히 언론이 질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우리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러한 오늘 회의 아침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내실 때 당은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할 거냐. 제도적으로 오늘 언론이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야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응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기회에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지를 잘 읽어서 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고민들, 노력들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 다시 한번 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강유정 대변인이 두 채가 있는데 용인에 있는 아파트는 처분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김상호 춘추관장이 강남에 다세대 주택 6채가 있는데 이거 처분 예정이다. 이미 내놨다. 이런 입장이 언론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도 뭐 주택과 아파트 여러 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퇴근길 시민들이 뭐 유튜브로, TV로 보시다가 조금 발끈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속속들이 또 이야기는 들어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보유 현황이 이렇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저거 보세요?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아침에 뭐 일간지에서 예.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집권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인 집권당 민주당 의원 다주택자들 전수조사를 지금 이미 언론 차원에서 의향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상당수가 부모님한테 이게 상속받은 거라서 자신이 또 쉽게 처분하기 어렵다. 또 행제간에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저런 구실로 해가지고 하여튼 저걸 대통령이 뜻과 맞게 앞으로 처분 계획을 갖다가 뭐 5월 9일 이전에 어떻게 하든 만들어가지고 처분을 하고 뭐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뜻을 집권당 뭐 국회의원으로서 뒷받침하겠다. 그런 의원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수성 같은 사람은 민당 의원들 중에서 재산 신고 최하위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걱정은 안 할 건데 예. 이게 실천을 하려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시도했어요. 그런데 청주 지역구의 아파트는 쉽게 팔면서 결국은 반포 아파트는 처벌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생긴 말이 똘똘한 한 채예요. 예. 그렇듯이 이 문제는 그렇다고 장관 아니말로 뭐 계속 정권 내에 5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뭐 수석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 어느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 교체 가능한 건데 자기 평생 처자식 무여 살려야 될 이 자산 처분이 쉬운 거 아니거든. 예. 이걸 대통령이 과연 이 정책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시키려면 자기 접근 핵심들 집권당 의원들부터 이렇게 모범적으로 변화되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집 대신에 뭐 직을 뭐 선택했다거나 아.
직 대신에 집을 선택했다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정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내 아이를 낳아서 결혼도 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속을 받아서 형제들끼리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뭐 투기성 다주택 보유는 아닐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어떤 그 국민 눈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의 이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 청년들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이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심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협조하는 노력, 그것이 집권당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민주당 의원들 중에 무자식이 상팔자듯이 무주택자가 지금 상팔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건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 이 중과 유예를 가지고 이제 이걸 집을 내놓게 만들면서도 또 한편은 6만 호 공급 대책을 낸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실행되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5, 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30년, 31년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저는 거의가 다 공공개발입니다. 임대주택도 행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 이런 때 좀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좀 긴밀한 정부와 또 광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 민간 영역도 좀 숨통을 틔워주면은, 예? 이쪽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제 이 주택 부동산 문제가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그 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빡 모든 정책이 안 그렇지는 나오니까. 않고요. 당연히 안 돼 있죠. 그 지금. 민간 부분을 통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검토를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지금 김성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국토위원을 4년이나 했고요. 19대 때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그때는 여야 정 이 부동산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속도가 빨리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간사도 해서 제가 뭐 이런 문제를 조금 제 집을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으로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보면 공급 대책은 어차피 중장기 대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을 통한 공급 이런 문제를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너무 선을 긋듯이 이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과한 공세고요. 당연히 민주당도 그런 데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그 개발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예. 질문 이렇게 들어볼게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분노의 화살을 돌릴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답습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요. 오늘 이 대목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야당 대표가 본인이 지금 그 당내의 상황이나 입지를 보면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그 날선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장동혁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참 저는 정신력이 강한 분이구나. 본인이 파괴와 해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예. 파괴 해체를 한다. 아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파괴와 해체를 지금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 정신력이 보통 강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다가 민망하니까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책이 이게 지금이 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쉽게 하기 어려운 뭐 이러한 것들을 막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 본인들이 정권이 교체된 줄도 모르고 있는 이 태세 전환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들었는데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오늘 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뭐 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 요 지점에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렇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왜 집값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말이 있어요. 아까 공급은 중장기 대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택지 지정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택지를 지정한 게 그냥 평수로 얘기를 하면 4,700만 평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1,900만 평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130만 평밖에 안 돼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서 보니까 택지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4,700만 평 지정해 놓은 그 택지가 시간이 되어서 공급이 충분하니까 추가 택지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공급할 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부랴부랴 160만 평 초기에 막 택지 지정을 하러 애를 썼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만 집권을 하면 이렇게 집값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 집권을 했을 때 집값 안정을 위한 택지, 중장기 대책,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린 예. 것인데 그래서 이 부동산 집값 정책은 택지 공급부터 정말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내가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투기가 되지 않도록 몰리지 않도록 하는 이 신뢰를 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시장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 이것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정권의 후광을 받기도 하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워낙 또 장기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지능적인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 부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은 결국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 이걸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나는 어느 지역에 정부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저금해서 때로는 자금을 마련해서 내가 저 입주할 것이다. 그런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성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령 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전임 정부도 그랬고 태릉 같은데 이미 이번에 이제 6만 원 공급 계획 중에 포함된 태릉이라든지 예. 또 용산 차량기지 이게 제일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원식 지금 국회의장이나 환경부 장관 하고 있는 김성한 의원이 노원구 지역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강력한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태릉 그 골프장 택지 공급 이거 무산돼 버렸습니다. 거의. 근데 이번에 공급 계획안에 또 그런 부지도 또 포함이 돼 있어. 지금 벌써 반발 시작됐어. 그럼 원식 국회의장과 김승환 지금 장관 이런 사람들 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설득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 이번에는 진짜 예. 무주택자들이 내가 저기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예. 거지. 그걸 담보해야지 이런 걸. 이런 거 없이 또 지금 뭐 6만 원 공급 계획 쭉 넣어놓고 시간 지나가 보니까 용두삼이 되면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신이거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 때부터 쭉 해서 민주당도 주택 공급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몰래 많이 했는데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많이 했어. 그런데 수도권 집 유권자들 국민들 이 사람은 뭡니까? 내 집 한 칸 마련이거든. 예. 그거는 민간 아파트, 민간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역세권에 뭐 용적률 높여줘가지고 여기 많이 지면은 청년 신혼부부들 가까운데 이런데 왜 안 살아? 근데 사람들은 거기 처음에는 살아요. 예. 나중에는 결국은 집 한 채를 갖는 그 로망, 그 꿈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좀 더 정책에 우선을 두면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덜한데.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 자산의 증가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집 부동산을 통한 자산의 증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생산적 금융의 전환이라고 대통령께서 표현하셨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으로의 전환, 주식시장으로 국민의 어떤 투자가 몰린다면 국민들에게도 좋고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되는 그런 일거양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그것은 국민이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또 다른 투자의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예.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의 개념 그리고 집에 대한 개념도 이제 우리가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까지 대통령이 이 논의를 끌고 가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큰 인식과 패러다임과 그리고 머니문부라고 하죠. 돈을 부동산에서 뭐 투자 증권이나 이런 쪽으로 넘기려는 큰 틀에서 뭔가 좀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들께서 다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